안녕하세요. 미소건강TV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활기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겉으로는 단순한 옛말 같지만 사실 이 말은 수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지금도 강조하는 중요한 건강의 원칙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 탈 없이 먹었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병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대, 50대에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되던 음식이 60대 이후에는 위장을 자극하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노년기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대사 과정이 달라지고 그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똑같은 밥상이라도 20대에게는 그냥 에너지원이 되지만 6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너무나도 익숙하고 매일 식탁에 오르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좁아져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가운데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꼭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어르신들 충격주의. 매일 드시던 이 5가지 음식 때문에 병원비 1,000만 원 썼습니다. 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많은 분들이 매일 먹는 흔한 음식들이지만 노년기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음식이 나이 들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곶감과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은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간식이지요. 차례상에도 올라가고 겨울철 간식으로도 자주 먹습니다. 또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같은 말린 과일도 건강식처럼 포장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린 과일들이 생과일보다 당분이 몇 배나 농축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곶감 하나에는 일반 감의 2~3배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이 적어 보여도 사실은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당분을 어느 정도 소모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치아 건강입니다. 말린 과일은 끈적거려 치아 사이에 잘 달라붙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충치와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요. 즉, 곶감과 말린 과일은 젊을 때는 건강 간식처럼 즐길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과 치아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숨은 위험 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달콤한 과일이 땡길 때는 말린 과일 대신 제철 생과일을 소량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혈당 부담이 적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도 줍니다. 정리하자면 곶감과 말린 과일은 60대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 1순위입니다. 맛은 좋지만 혈당과 치아를 동시에 해치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질기고 단단한 고기류, 예를 들면 갈비, 스테이크, 차돌박이 같은 음식입니다.
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기의 종류와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질기고 단단한 고기는 먼저 씹는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고 저장력도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충분히 씹지 못한 상태에서 삼키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화 지방입니다. 기름이 많이 낀 고기 부위는 혈관에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소화와 대사가 가능했지만 노년기에는 간과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같은 대체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불필요한 지방은 적습니다. 또 두부와 달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고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질기고 기름진 부위는 피하고 부드럽고 담백한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위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카페인 음료, 대표적으로 진한 커피와 차, 그리고 에너지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하루의 활력소라며 하루에도 여러 잔씩 드십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습관이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카페인도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첫째, 카페인은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카페인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결국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 낮 동안 피곤함이 쌓이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소,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둘째, 카페인은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줍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카페인에 민감한 어르신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작은 양에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 건강이 더 약해집니다. 즉 자칫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그것도 오후 늦게가 아닌 오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카페인 함량이 낮은 디카페인, 커피나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대체 음료로 바꾸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젊을 때는 활력을 주는 친구였지만 노년기에는 수면, 심장, 뼈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잠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곰탕, 설렁탕 같은 기름진 국물 음식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양식이자 든든한 한 끼로 사랑받지만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 음식에는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소뼈와 고기를 오래 끓이면 국물 속에 지방이 녹아나오는데 이 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 곰탕과 설렁탕은 보통 짭짤하게 간을 해서 먹습니다. 소금 섭취가 많은 한국식 식습관과 맞물리면 나트륨 과잉이 되기 쉽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노년기에 특히 짠 국물을 즐겨 드시면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셋째, 문제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까지 다 마셔야 제맛이라며 그릇을 싹 비우십니다. 하지만 이 국물 속에 건강을 해치는 지방과 나트륨이 모두 들어있지요. 결국 몸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혈관과 신장이 동시에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고기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름기를 걷어내고 싱겁게 조리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집에서 끓일 때는 한 번 식힌 후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하면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곰탕과 설렁탕은 젊을 때는 든든한 힘이 되었을지 몰라도 노년기에는 혈관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숨은 위험 음식이 됩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짠 장아찌와 각종 절임 반찬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요. 깻잎 장아찌, 오이 소박이, 젓갈, 김치까지. 어르신들의 식탁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반찬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음식들이 지나치게 짜다는 점입니다. 장아찌와 절임 반찬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과 간장, 젓갈 같은 강한 양념으로 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젓가락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첫째, 나트륨 과잉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쉽게 튀어오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고혈압이 악화되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나트륨은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소금이 많으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점점 떨어지는데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만성신부전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짠 음식은 위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짠 음식을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한국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 배경에는 김치와 장아찌 같은 절임 식습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치나 장아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덜 짜게 담그고 하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신선한 채소 반찬이나 나물 무침으로 대체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정리하자면 장아찌와 절임 반찬은 입맛을 돋우는 밥도둑이지만 60대 이후에는 혈압, 신장, 위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밥상 위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살리되 짠맛은 줄이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매일 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곶감과 말린 과일, 질기고 기름진 고기, 카페인 음료, 곰탕과 설렁탕 같은 기름진 국물, 그리고 짠 장아찌와 절임 반찬이었지요. 이 음식들은 젊었을 때는 큰 탈 없이 즐길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 능력과 소화 기능이 달라져 오히려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막고 심장과 신장을 지치게 만들며 뼈와 위까지 약하게 합니다.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 진료와 치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 대신 제철 생과일, 기름진 고기 대신 부드러운 살코기나 두부, 카페인 음료 대신 보리차와 결명자차, 짠 장아찌 대신 싱겁게 무친 나물 반찬으로 바꾸는 작은 선택이 내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 중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식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와 노하우를 나누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몸이 미소 짓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